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그래도 네, 바로 한번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레시테이션을 맡게 된 이은결입니다. 네, 이번 주차에는 이제 abstract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아래에 어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할 텐데 하기 전에 이제 abstract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이제 줄여서 ADT라고도 하죠. 이것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코딩을 한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ADT라 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제 abstract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약간 구현 없이도 뭐 코딩을 통해서 뭐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내가 막 글로 써놨다. 이런 것도 이제 ADT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와 abstract 데이터 타입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글로 쓴 것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떤 타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자면은 저는 그 텔레폰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폰의 ADT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제 텔레폰은 이제 뭐 전화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다른 사람 휴대폰에 이제 전화를 걸고 뭐 전화를 받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 전화 번호를 처음에 설정을 합니다. 이런 함수와 그리고 제가 전화했던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함수 그리고 전화를 받는 함수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 제가 전화 중이면은 이제 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래에 구현을 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먼저 이제 초기화 상태인데, 초기화는 이제 전화번호를 대입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로 넘버라는 것을 받게 되고, 이것을 폰 넘버에 할당을 해주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전화번호, 이 전화를 했던 그런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콜 히스토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뭐 옛날에 쓰던 그런 기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따로 이렇게 인자로 만들었는데 초기 상태는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빈 리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쓰일 이스콜 그리고 콜 인포 이런 것들을 선언해 줬는데 이 나중에 함수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함수를 구현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view core history 함수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전화 기록들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함수인데 만약 이렇게 기록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비었다고 출력을 해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core history에 담긴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을 하게 될 텐데 뭐 저는 제가 이 히스토리에 date, who, number, time 이것들을 이제 출력을 할 예정이라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것들을 넣어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리시브 콜을 만들어 줄 텐데, 자, 먼저 전화를 받는 것부터 구현을 해보자면은, 우선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전화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이 전화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는 false니까 제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스코어를 true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전화에 대한 기록들, 뭐 예를 들어 날짜, 뭐 휴대폰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콜 인포에 이렇게 넣어주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콜 인포는 이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우선 전화번호를 받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리시브 콜에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었죠. 제가 만약 전화를 받지 못하는 바쁜 상황일 때 그때는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전화 중이면은 이 거절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이 하드 투 콜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임의로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리시브 함수를 만들었고 이제 다음 행업 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업 콜을 이제 전화 중일 때 전화를 끊는 건데 이것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 전화 중일 때 전화를 끊을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 확인을 해주고 만약 전화 중이지 않으면은 이제 바로 리턴을 해버려서 끝냅니다. 먼저 이 예외 처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전화를 제대로 끊을 경우 그때는 이제 전화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기겠죠. 그래서 그때 그 전화 기록들 저장해뒀던 것들을 이제 할당을 하게 돼주고 그 다음에 그 전화 시간 기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으니까 이 스코어를 이제 false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를 거는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이것도 이제 리시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화를 걸었으니까 이제 받으면은 이제 전화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 그 전화 기록들을 이렇게 또 비슷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 위에 받는 것과 비슷하게 날짜 그리고 전화번호를 할당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시브는 이제 from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전화를 거는 것은 이제 to로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일단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제 휴대폰 하나 장만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번호는 이제 1, 2, 3, 4, 5, 6, 7, 8 이거로 했고 맨 처음에 이제 폰을 이제 처음 샀으니까 전화 기록은 이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화 기록은 이제 없는 걸로 나오고 자 그리고 맨 처음 전화가 걸렸을 때 받았습니다. 네, 전화를 받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전화 중일 때 전화가 오면은 이제 하드 투 콜, 그 다음 줄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예, 하드 투 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이제 히스토리 전화가 끝났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렇게 전화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화를 한번 받았으니까 한번 나도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이크 콜 전화를 한번 걸어주고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이제 전화 중이니까 아쉽게 또 전화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드투콜이 한 번 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걸었던 전화가 이렇게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전화가 끝나고 되게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했던 전화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걸려온 것은 이렇게 from 이 넘버로 이렇게 32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내가 건 전화는 이렇게 여기로 건 전화는 이렇게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로 이 텔레폰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이제 ADT를 구현해 봤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어떤 데이터 타입을 표현을 한다. 뭐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고, 이것은 그냥 나중에 자료 구조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공부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bstract 데이터 타입은 끝났고, 이제 자료 구조의 시작인 어레이, 배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처음에 수업에 했던 그 어레이를 한번 보자면은, 자, 우선 어레이는 이제 연속된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합의 연속된 집합이 이제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먼저 고정된 사이즈니까 일단 초기화를 할 때 사이즈를 설정해 주죠. 그다음에 그 원소에 대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을 하고 뭐 설정도 하고 이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레이의 길이도 반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그 어레이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복문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현한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가장 먼저 일단 초기화를 해야겠죠? 초기화 과정에는 이제 크기를 설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인더로 사이즈를 받게 되고, 사이즈를 설정해주면서 이제 그 크기만큼 리스트를 할당했습니다. 이것이 초기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 커라는 변수를 이제 설정해줬는데, 이것은 그 나중에 쓸 커런트의 줄임말인데, 이거 나중에 이 반복문 이터레이션을 표현할 때 아마 쓸 예정입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들 중에 이제 get item, set item이 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하죠? 그냥 뭐 get item은 그 i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에 이것을 그냥 반환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뭐 set item도 이 i번째 인덱스에 이 v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get length, 이것도 이제 간단하죠? 미리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 사이즈를 단순히 반환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representation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REPR 이렇게 써가지고 함수를 구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그 함수를 이제 어떤 데이터형을 출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어, 이렇게 구현을 했죠. 이걸 자세히 보자면은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값을 여기 있는 값을 리턴을 해줬는데, 음, 일단 저는 이것을 출력을 할 때 배열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array라는 이 스트링을 리턴을 해주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둘씩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join이라는 함수인데, 이 join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앞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줘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제 맵 함수로 그 엘리먼츠들을 이제 싹 다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줬는데, 그 엘리먼츠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조인을 통해서 이 컴마를 넣어주라는 그런 함수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어레이 사이에 원소들이 하나둘씩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문을 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한번 볼 텐데, 이것이 이제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반복문의 원리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반복문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시작되면은 계속 넥스트를 불러와요. 이 함수 안에 있는 넥스트를 계속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넥스트는 이제 언제까지 하냐? 이 스톱 이터레이션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커라는 것을 쓰고 있죠. 이게 아마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선언을 해준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반복문에 쓸 그 변수입니다. 이제 이 원소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므로 이 차례대로 컬을 일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컬가 사이즈를 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넥스트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만약 넘은 경우 그때는 이제 반복문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톱 이터레이션을 만들어주고 또 다시 반복문을 위한 변수를 수기화해 줍니다. 자, 근데 넥스트는 알겠는데 넥스트는 이제 계속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불러주는 함수다. 이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이터 함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사실 이 포문을 돌릴 때 바로 넥스트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어레이에 사실 이 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근데 이터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이터에서 반환을 하는 넥스트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셀프를 반환하는데 그 이유는 이 셀프,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 어레이 안에 이 넥스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 넥스트는 이제 반복문을 위한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터는 그 반복문을 시작하기 위한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를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구현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레이에 크기의 5짜리 어레이를 선언해주고 이렇게 할당도 해주면서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3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 논이 출력되는데 이거는 이제 할당을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이즈를 반환하는 함수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요. 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구현했던 이 리프 함수도 보면은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이 어레이 안의 원소에 이렇게 할당을 해줬고 이것을 한번 보자면은 네. 이걸 설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 5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문을 활용을 해보면은 이 넥스트와 이터로 이용해서 만든 반복문도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레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 사실 어레이가 파이썬에서는 그 약간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레이보다는 파이썬에선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리스트가 사실 어레이와는 다르긴 한데, 어레이의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레이 대신 리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그 초기화하는 과정도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게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그 set 아이템도 이렇게 그 똑같이 이렇게 기능이 있고, get 아이템도 되고, 뭐 길이 반환하는 것도 되고, 반복문도 되고, 이렇게 표현도 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구현한 것이 이렇게 리스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사실 어레이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고정된 사이즈의 그런 어레이를 다룬다는 것인데, 사실 리스트는 이제 뭐 자유롭게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확장도 가능하며,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배열을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팝 함수를 통해서 원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바로 이렇게 한 줄로 이 배열을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한 줄로 정렬까지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장점 때문에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자면은,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 준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오를 이렇게 반환을 하기도 하며,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len 함수를 통해서 반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문도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비슷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함수들, 뭐 예를 들어 10을 확장하거나 뒤에 8, 90을 붙이고 팝을 통해서 이 마지막 걸 없애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집기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정렬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스트로서의 어레이 활용이 더 파이썬에서는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레시테이션 리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퀴즈 두 개를 풀어보실 텐데, 네,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좀 빨리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이제 어떤 함수인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보는 건데,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자면은 네,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선 결과부터 말하면은 이것은 정렬을 해주는 함수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어레이의 크기를 이 2라는 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 어레이 크기만큼 반복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반복을 해주고 우선은 이렇게 밸류와 인덱스에 이렇게 어레이 가장 처음 값과 0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크기만큼 포문을 돌리는데 이때 그 모든 어레이에 있는 것들에 접근을 해보면서 밸류와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만약 밸류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다가 그 어레이를 할당하게 되는데 그 할당하는 과정을 이제 모든 어레이에서 거치니까 비교를 하면서 할당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밸류에는 가장 큰 값과 인덱스에는 그 가장 큰 값이 있는 그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은 가장 큰 값을 이 과정이 이 과정들이 네, 이런 가장 큰 인덱스를 찾는 것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2를 1씩 감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인덱스와 그 2의 값과 바꿔주는데 자, 여기서 1을 감소를 했을 때 그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사실 뭐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10이라 하면은 9가 마지막입니다. 보면은 사실 가장 끝에 있는 그 리스트 인덱스에 접근을 하는 것인데 보면은 이제 위치를 바꿔주죠. 값이 들어있는 것에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보자면은 뭐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5의 위치랑 인덱스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값과 이 5의 값을 바꿔주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가장 큰 값이 이제 마지막 값과 똑같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면은 이제 2가 하나 감소된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이 과정을 이제 이만큼에서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거다 보면은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면은 여기서는 4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4와 4의 인덱스인 2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2의 위치에 맞게 이 값을 바꿔주는데 이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이렇게 뒤로 보내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렬이죠. 이 가장 큰 값을 찾으면서 계속 밀어주면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을 이제 한번 싹 다 적어보면은 복사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둘, 셋, 넷, 5번 거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므로 결국은 정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면은, 정렬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아, 그 바뀌는 거를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네, 그랬네요. 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코드를 짜는 문제인데, 이것은 카운트 알파벳이라는 함수를 짜는 것입니다. 먼저 인풋으로 이제 스트링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 스트링에는 그 띄어쓰기와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가 있습니다. 이때 그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의 객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리스트로 만들어줘서 이 A부터 Z 차례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함수를 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약간 프로그래밍을 좀 아시는 분이면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실 그 스트링 이렇게 해가지고 뭐 if i가 뭐 a면은 뭐 알파벳 이렇게 노가다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마 컴퓨터 때 다들 아스키 코드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런 문자들에 대해서 그런 고유한 값인데,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97, 뭐, B는 뭐 98, 또 C는 뭐 99,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그런 코드인데, 네, 이것을 이용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포문으로 이제 스트링에 있는 것을 하나둘씩 접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을 보시면은 이 ORD 펑션이 아스키 코드를 반환한다고 써 있는데, 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환해야 할 이 배열이 이제 인덱스가 0부터 26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0부터 25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겠지만, 0부터 25까지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아스키 코드가 이 A부터 Z까지 사실 97부터 97 더하기 25 하면은 122까지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아스키 코드의 값을 97만큼 빼줘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1 해주면은 이 문자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의 그 값이 이렇게 일씩 증가하게 되므로 이 알파벳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리턴하면은 이제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공백과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백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야겠죠? if 뭐 ord i가 123보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만약 i가 공백이면은 플러스 해주고 컨티뉴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할당해주면은 이렇게 함수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것을 선언을 안 했네요. 이것을 해보고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시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A가 5개, 뭐 B가 0, C가 0, D가 2개, E가 4개, 뭐 이럴 수 있는데, 보시면 A가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이렇게 있고, D도 하나, 둘 이렇게 있고, E도 이렇게 E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잘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짜면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레시테이션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혹시 제가 약간 이제 자료 구조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수업에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게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인데, 네, 이런 데서 약간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자료 구조를 익혀보시면은 아마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 모여 있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문제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 영어로 된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쉬운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레시테이션을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은 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